선생님, 저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제가 너무 창피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한 내담자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에게 며칠째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서운하다고 말하면 너무 유치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함은 결국 표정이 되었고 침묵이 되었고 관계의 거리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작은 서운함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괜히 말했다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오해가 됩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제가 확인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망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대화의 함정과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어른의 대화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생기면 사람들은 대개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시위입니다. 다른 말로 삐침입니다. 대놓고 화를 내기는 민망하니 표정을 굳히고 말수를 줄이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무슨 일 있어? 라는 상대의 질문에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차갑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내 마음도 모르는 상대를 향해 원망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는 진심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침묵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뒤늦은 폭발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감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며칠 동안 쌓아둔 서운함은 엉뚱하게도 아주 사소한 순간에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밥을 먹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나를 보며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서운함은 억울함으로 바뀌고 관계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집니다. 골마 터진 감정은 상대에게 공감을 얻기는커녕 나 자신을 속 좁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기꺼이 알아차리게 만드는 품격 있는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의 서운함을 아름답게 번역하는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감정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담에서는 시차인지법이라고 칭합니다. 서운함이 몰려오는 순간 그 즉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속에는 과거의 상처,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피로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날 선 감정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서운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정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 뒤에 대화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2단계는 너라는 칼날 대신 나라는 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언어구사법 가운데 하나인 사실과 느낌 화법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를 공격하는 비난의 언어를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연락이 없어? 대신 일어난 사실 팩트와 내가 느낀 감정 필링만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제 퇴근하고 연락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뒤에 내가 혹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조금 서운하고 쓸쓸했어라는 감정을 말해보세요. 상대에게 방어벽을 세울 틈을 주지 않고 내 마음의 지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고귀한 화법입니다. 3단계는 구체적인 대안의 이정표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명확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목적은 상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부턴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끝에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해라는 모호한 말 대신 다음에는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문자 한 통만 남겨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비난받지 않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90%가 실수하는 말투와 품격 있는 정답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인이 나의 기념일이나 약속을 깜빡했을 때 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90%의 실수하는 사람들은 당신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 날 사랑하긴 해?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고 사랑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품격 있는 정답은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깜빡한 것 같아서 솔직히 많이 속상하고 섭섭했어. 당신이 요즘 많이 바쁘고 피곤해서 그랬겠지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라고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무심한 반응을 보였을 때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너랑은 말을 섞은 내가 바보다. 항상 너는 내 생각밖에 안 하지. 이것은 단정짓기와 관계 단절의 대화입니다. 품격 있는 정답은 오늘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봐. 당신의 덤덤한 반응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서글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품격 있는 정답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없습니다. 상대를 베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연약하고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듭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끝내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운함이 생기면 참거나 쌓아두었다가 결국 터뜨립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켜온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서운함을 숨기지 않지만 상대를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침묵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지도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차분하게 부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오해를 만들고 잘 표현한 서운함은 이해를 만듭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미리 알아맞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이야기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용기 내어 건넨 한마디가 오래된 오해를 풀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